교재에서 페이지 보시면은 재산세 나옵니다. 재산세 할 차례인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어떠한 세금이든지 그 세금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그 세금의 세원천을 먼저 보세요. 세원천에 대한 내용은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말합니다. 그 법률적 근거에 대한 내용은 세자 앞에 있는 단어부터 시작하죠. 그럼 여기에서 적어진 내용이 재산세 이렇게 적어졌으니까 세자 앞에가 재산.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인데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연결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보유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 이 내용을 배웠어요. 그 내용으로서는 재산세. 하나 더 보태면 지역자원 시설세 있었죠. 그럼 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보유함으로써 사용수익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적어주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재산의 보유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보유함으로써 사용수익에 대해서 세원을 찾아가지고 과세하는 세금이 재산세인데 이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가징수해요. 지자체가 부가징수하니까 지방세다 라는 내용으로 나오죠. 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 군, 구가 징수하니까 시, 군, 구세다 이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볼 때 재산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납세 의무의 확정이란 말은 세금액 산정이에요. 세금의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신고 아니면 결정 둘 중에 하나 택합니다.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를 말해주고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부되는 걸 보고 결정 그래요. 그리고 신고와 결정에 대한 내용의 구별점은 보유만 적용되는 세금은 결정, 보유만 외 세금은 신고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재산세가 보유에 속한 세금이니까 결정이죠. 결정하여서 고지서 발부되는 걸 보고 부가징수 방법에 대한 이로서 보통 징수 그래요. 그럼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교재에 대한 내용을 체킹할 수 있겠죠. 1가로 보세요. 1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여기에 대한 내용도 앞에서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납세의무 성립 배웠습니다. 납세의무 성립에 대한 내용으로서 매년마다 징수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날짜를 정한다. 재산세는 보유의 세금으로서 매년마다 징수해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정해주죠. 그 날짜는 6월 1일. 법에서 정한다라는 의미로서 기준. 날로 정하니까 1. 기준일은 6월 1일. 6월 1일 현재. 그리고 그 옆에서 법률에서 열거된 과세 대상. 여기서 법률에서 열거된 과세 대상이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 뒤에서 배우시면 아시겠으나 재산에 대한 내용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5가지를 말하죠. 재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물건, 소재지, 관할 여기도 배웠어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문장을 쭉 가볼 때 납세지 아니면 관할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를 문제 키로 잡고 해당된 세금이 국세였으면 사람 나옵니다. 사람으로서 거주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였다면 물건 넣으면서 소재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볼 때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니까 관할 나왔음으로써 물건 나와야죠. 물건, 소재지. 이 물건은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서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시, 군, 구가 징수하니까 시군, 구세죠. 그럼 누가 징수할까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한다. 거기까지 밑줄 치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 징수 방법이다. 보통 징수란 말은 고지서로서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죠.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지방세로 됩니다. 이제 여기다 넣어서 체킹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 볼 때 여기서 재산에 대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 정해진 물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5가지에 대한 내용이 재산이에요. 이 5가지 물건을 다 보유했을 때 이걸 합쳐서 과세하겠는가 아니면 따로따로 과세하겠는가 이게 바로 재산세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본적 내용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제 각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재산세에 대한 내용에 이해가 돼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합쳐서 과세하겠는가 아니면 따로따로 되겠는가에 대한 걸 알아보기 위해서 흐름상으로 봅시다. 흐름상으로 볼 때 자 토지를 취득하였다. 이랬으면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취득세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할 때마다 납부케 만들어집니다. 취득하였음으로써 이 토지에 대한 내용을 보유하죠. 보유함으로써 이때 적용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은 재산세가 적용이 돼요. 재산세는 매년마다 징수케 함으로써 이 토지의 소유자가 매년마다 재산세로서 계속적으로 납부하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 이 토지 위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였다. 이랬으면 신축이니까 원시 취득이 됐음으로써 이때에 대한 취득세 납부케 합니다. 취득세 납부하고 그리고 상가 건물을 보유하죠. 보유함으로써 적용되는 건 재산세 적용돼요. 어때요? 합칠까요? 따로따로일까요? 따로따로입니다. 이게 바로 재산세의 가장 기본적 내용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물건별 과세다. 이 내용을 기억하셔야죠. 물건별 과세. 물건별 과세란 말은 다른 교재에서는 같은 말로서 개별 과세다 이렇게 칭하고요. 또 다른 교재에서는 물건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칭하는 것은 개별 물건 과세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옵니다. 그 내용은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아는 것은 물건별로 과세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 내용에 따라서 볼 때 2번 동그라미 2번에서 재산세는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의 중간 보시면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물세다. 거기다가 밑줄. 이 말은 물건별 과세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법전에서는 물건별 과세다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적어지는 내용으로서 D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D페이지에 있습니다. D페이지 보시면은 D페이지에서 227페이지 보세요. 227페이지. 밑에는 숫자가 227A 단위로 적어진 곳 폈다가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연결된 내용이니까요. 4가로 징수 방법에서 동그라미 1번 보통 징수 나오죠. 거기에서 기억. 자, 기억 볼 때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바로 결정이겠죠. 지자체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보통 징수 방법 보통 징수 방법에다가 적으시면 돼요. 고지서 발부로 징수 고지서 발부로 징수하는 내용으로 부가 징수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 니은에서는 고지서는 어떻게 발급되겠다라는 내용이 적어져요. 거기에 대한 예로서 읽어드리면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시험에서 납부 개시 5일 전이란 숫자는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으니까 그 숫자는 외울 필요 없이 포인트 잡는 것은 구분 고지한다. 여기다가 포인트를 잡아야죠. 구분한 고지서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구분한 고지서에 만약에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고친다면 여기를 고칩니다. 여기가 바로 재산세의 가장 기본적 내용은 물건별 과세죠. 물건별 과세니까 구분한 고지서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 내용을 이렇게 고쳐서 통합한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 발급 나면 어떨까요? 틀린 거예요. 그런 점을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요. 이제 고지서 발급에 대한 일로서 각기 따로따로 나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토지를 보였으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고지서 발부, 건축을 보였으면 건축물 재산세로서 고지서 발부, 주택 보였으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로서 고지서 발부, 이렇게 각기 따로따로 고지서 나간다는 것을 알고 다시 페이지 옵시다. 페이지 오게 되면 189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이에요. 이 동그라미 3번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이미 다 배웠던 겁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세법의 가장 기본적 내용은 사실과세다. 사실과세란 말은 실질과세란 말과 같은 말이다. 그러면서 실질과세에 대한 내용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미등기도 과세된다.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결과적 내용으로서 등록면허세만 형식과세, 등록면허세는 등기부에 적어진 내용대로 과세되는 것이고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에 대한 내용은 사실과세다. 그럼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에서 미등기란 말이 나왔다면 끝말은 과세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 내용이니까 재산세에 대한 내용도 등록면허세가 아니죠. 그럼 여기도 사실과세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실과세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뒤에서 이렇게 적어져요.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경우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지는데 일단은 거기 밑줄 치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공부하기면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기부 이걸 통틀어서 공부 그래요. 간결하게 서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류에 적어진 내용과 사실 내용이 다르다면 사실에 따른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서류에 적어진 내용과 사실 내용은 당연히 같을 건데 왜 다른 경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득 때문에 다른 경우가 많이 있죠. 한번 볼 때 자 이렇게 해서 주택을요. 요 주택에 대한 내용을 2층으로서 신축했어요. 허가받고 신축한다면 허가 도면대로 건축물을 신축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허가 도면대로 신축하였습니다. 신축하고 그리고 준공받아요. 준공받아놓고 준공받자마자 여기에다가 옥탑 만들죠. 이제 대여해주기 위해서 임대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옥탑 만듭니다. 그럼 이제 볼 때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여가 사실이죠. 여가 사실이고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은 공부, 서류상입니다. 그러면 공부적 내용과 사실이 다르죠. 그럼 어디에 따르겠다? 사실에 따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내용으로서 낸 것이 바로 그 내용의 뜻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시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에 대한 내용 아까 했던 내용이죠. 재산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기준일로서 6월 1일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적으세요. 비교해가지고 적는 것은 재산분 주민세는 기준일로서 7월 1일이라고 적으세요. 재산분 주민세는 기준일로서 7월 1일 이렇게 적으세요. 설명을 드릴게요.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내용도 매년마다 과세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연로하신 분들은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혹시 사업소세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사업소세에 대한 의미 뭐냐면 사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사무실 면적에 따라서 매년마다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내용이 사업소세였어요. 이 사업소세에 대한 내용은 매년마다 과세되는 세금이었었는데 이 내용이 명칭이 바뀌어요. 이 사업소세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이 혼동되거든요. 뭐가 혼동되냐면 사업소득, 이 내용과 혼동되거든요. 이 혼동된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사업소세에 대한 내용의 명칭이 뭘로 바뀌냐면 제3분 주민세로 바뀌어요. 제3분 주민세로 이제 명칭이 바뀝니다. 그럼 여기 이 제3분 주민세에 대한 내용도 사업은 매년마다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잖아요. 계속 하는 거니까 여기도 매년마다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매년마다 과세하는 세금이니까 법에서 날짜를 정해줘야죠. 정한 날짜는 기준일인데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제3분 주민세는 7월 1일, 재산세는요 6월 1일. 자, 이런 예로서 그걸 구별하시면 돼요. 그걸 구별하시라고 방금 거기다가 적어 드렸고요. 그리고 또 다시 동그라미 6번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할 건데 일단은 체킹하십시오. 금전 납부가 원칙이다. 현금 납부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상으로서 물건 납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밑줄 치면 되겠죠. 물납 이 허용되며 밑줄. 그리고 또 밑에서 분할 납부에 대한 내용이 허용된다. 이 내용을 적으세요. 여러분 시험에서 물납과 분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습니다. 물납과 분납이 인정되는 세금은 재산세만 있다. 그리고 D페이지 갑니다. D페이지에서 7번에 대한 내용도 뒤에서 세부적 내용 설명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체킹하세요. 세부담 상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세부담 상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회까지 한계를 두고 그 우회를 초과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이 세부담 상한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서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 8번에 대한 내용도 뒤에서 설명하겠는데 일단은 체킹합시다. 동그라미 8번 그 줄 끝에서 재산세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는 징수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체킹하시고 밑에다가 적는 것은 소액 징수 면제라고 적으세요. 소액 징수 면제. 이 소자가 적을 소자고요. 액자가 세액 액자. 그럼 세액 금액이 적으면 징수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단어가 소액 징수 면제입니다. 재산세에서 소액 징수 면제에 대한 세액 금액은 2,000원 미만 이렇게 나오죠. 그 내용으로서 밑줄 쳐주고요. 그리고 네모 2번 과세 대상에서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거기 밑줄. 이게 바로 재산이죠. 재산에 대한 내용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나와지는데 이제 여기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알아야 될 내용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한 내용이 각각 고지서로서 따로따로 나가죠. 이렇게 따로따로 나가니까 다른 법에 의해서 이중과세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뜻을 배웠을 거예요. 그 내용과 연관시켜 줄게요. 건축물 하게 되면 뜻 배울 때에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말하며 하면서 부속된 내용들이 쭉 적어져요. 부는 본에 따라가니까 여가 본임으로써 요 본 가지고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에서 과 그랬죠. 과 그랬으니까 and가 되고요. 또는 그랬죠. 또는 그랬으니까 전자일 수 있고 후자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오월라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더 혼동돼요. 혼동되니까 또는 나왔으면 여기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연결고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자부터 먼저 하죠. 전자가 벽이니까 지붕과 벽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건축물입니다. 후자로 가볼 때 기둥이죠. 그리고 앞에가 과가 있어요. 과가 있으니까 and예요. 그러면 지붕과 기둥
여기에 대한 내용도 건축물이에요. 그럼 건축물에 해당이 되려면은 지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되는 것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주택에 대한 내용과 같이 비교해 본다면 주택 지붕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네요. 여기에서 주택 지붕 있죠. 지붕 있으니까 여기 주택에 대한 내용도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주택을 보유했을 때에 주택이 건축물이니까 건축물로서 고지서 나가주고 또 주택이니까 주택으로서 고지서 나간다면 몇 번 과세입니까? 2번 과세예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이 나와야 돼요. 그 나온 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요 건축물에는 주택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져요. 주택은 제외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이렇게 나와줘야 법에서 이중과세에 대한 내용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주택을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요 건축물은 뭘 의미했냐면 주거 외 용도의 건물을 말한다. 이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주거 외 용도의 건물이니까 대표적 내용으로서는 상가, 용도의 건물. 그렇지 않으면 공장 건물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서 될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한 사람이 상가 건물을 여러 채 보유했을 때 그 상가 건물에서 합쳐서 세액 산정이다. 아니면 따로따로다. 따로따로 세액 산정이에요. 그 내용으로서 건축물별 세액 산정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와주겠죠. 이 내용으로서 나와주고요. 또 다시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학교는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는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한 통으로 본다. 일체로 본다. 이렇게 배웠죠. 그 내용이 주택이에요. 똑같습니다. 이 세법도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합친 게 곧 뭐다? 주택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토지입니다. 자, 토지 하게 되면 포괄적 내용이죠. 포괄적 내용이니까 농지도 토지고요. 또 주택 부수토지도 토지입니다. 그럼 주택 부수토지를 보유했을 때 토지니까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서 고의서 나가지고 또 다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내용이 주택이니까 주택으로서 고의서 나간다면 이건 이중과세예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법이 나오죠. 법 나온 것은 이 토지에는 주택 부수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다. 이렇게 나와져요. 주택 부수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토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토지다고 하였으니까 공부에 등록된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의 토지도 포함된다. 그 밖의 토지란 말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는 것은 공부에 등록된 토지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으니까 거기서 포인트 잡지 마시고 미등록 토지에다가 포인트 잡아야죠. 미등록 토지에 대한 내용도 토지분 재산세로서 과세된다. 포함된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또 살펴봤는데 이제 한 사람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을 때 그 주택에 대해서 합쳐서 과세한다? 아니면 따로따로다? 물건별 과세가 원칙이라 했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과세예요. 따로따로 과세로서 주택마다 세금액을 산정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줍니다.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교재 체킹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1가로 토지 봅시다. 1가로 토지에서 밑으로 두째 줄 보시면 첫 글자 는 나오죠. 는 나온 줄 그 줄의 끝 가보세요. 끝 가보니까 다만 나오죠. 다만 거기에서 주택, 부수토지는 제외한다. 밑줄. 오늘 아셨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는 제외한다로 나와주고 그리고 그 밑에 심화학습에서 모든 토지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토지란 나온 것에다가 밑줄 치고요. 그리고 그 줄 밑에서 끝 보시면 미등록 토지도 포함한다. 거기다가 밑줄. 그럼 사실과세에 대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사실과세니까 미등록 토지도 포함된다. 라는 내용으로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 가로 건축물, 이 가로 건축물에서 심화학습 위로 두 개 보시면요. 위로 두째 줄 보시면 첫 글자 다만 나오죠. 그 다만 나온 줄 옆에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므로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기 밑줄. 그리고 거기다가 그 옆에다가 공간이 있으니까 적어서요. 적는 것은 주거 외 용도의 건물을 말함으로써 주거 외 용도의 건물을 말함으로써 상가 건물, 공장 건물이 건축물이다. 상가 건물, 공장 건물이 건축물이다 적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건축물별 세액산정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건축물별 세액산정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3가로 주택 바로 옆에다가 니꼬루 3가로 주택 나오죠. 거기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니꼬루 주택 플러스 토지 주택 플러스 토지가 주택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체킹에 대한 내용으로서 밑으로 두째 줄 보시면 첫 글자 경우 나옵니다. 그 줄 옆에서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는 주택은 제외한다. 거기 밑줄.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밑줄.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기에서 토지의 범위에서 주택 부수 토지는 제외한다. 이 뜻이고요. 또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 건물은 제외한다. 이 뜻으로서 나온 것이 바로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뜻에 대한 내용의 문장이었어요. 이 내용이 법정 내용 그대로입니다. 법정 내용을 풀었으니까 거의 앞에서 위에서 다만 나온 건축물에서 나온 거 있죠. 그냥 또 토지에서 나오죠. 이걸 풀어서서 나온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뒷페이지 그 밑에서 기억에서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수 토지를 통합해서 과세한다. 거기 밑줄. 이 말은 주택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일체로 본다는 거죠. 그 내용으로서 나온 것이 기억이고요. 그다음에 뒷페이지로 갑니다. 갈 때 동그라미 4번에서 겸용주택이 나와요. 저 겸용주택. 겸용주택이란 말은 주거와 주거 외 용도가 가치 있는 주택에 대한 내용이 겸용주택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겸용주택이란 말이 재산세에서 왜 나오겠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세율구조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서 겸용주택이란 말이 왜 나왔겠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세율구조로 가보는데 모든 세금은 먼저 과세 표준을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액을 산정합니다. 자, 이때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배웠어요. 지방세에서 과세 표준은 과세하는 때의 가액이다 라고 배웠었죠. 취득세는 어떤 때 과세입니까? 취득하는 때 과세죠. 그래서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다. 취득세가 신고하는 거니까 신고가액을 의미한다. 또 신고가액의 뜻은 시가 편입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다. 그럼 취득세에서 시가 편입보다도 신고가액이 적었다면요. 그때는 뭘로? 시가 표준에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다시 국외판공법 부에 해당되는 유상거래는 사실상 취득가, 사실상 취득가란 말은 시가 편입과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바로
사실상 취득가액의 뜻이었어요. 그 내용으로서 복습해 드렸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과세 표준 정했으면 거기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요. 그때 이 세율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경우에 대한 내용은 비례세율에 대한 내용과 또 한 가지 경우는 누진세율,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례세율은 곱한다는 거예요. 곱하는 거니까 과표가 이 과세 표준이 따로따로 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곱할 수 있음으로써 과세 표준이 따로따로 된 세금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취득세 보세요. 취득세에 대한 내용은 취득할 때마다 과세죠. 그럼 취득할 때마다 과세니까 과표가 따로따로 나오겠죠. 그럼 뭘까요? 비례세율입니다. 그래서 비례세율이 적용된다라는 이유로서 나온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누진. 누진한 말은 누적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누적이란 말은 합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장에서 합쳤다, 과세 표현이 합쳐진 내용으로서 나온다면 세율은 누진세율이에요. 이런 내용으로서 되는데 여기에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의 구별에 대한 내용은 간결히 합시다. 간단하게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서 과세 표현이 따로따로 된 것은 비례세율이다. 그냥 또 다시 과세 표현에 대한 내용이 합쳐서 나온 것은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계속 혼동돼요. 그 혼동된 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눈으로 풀거든요. 그러니까 눈 내용 그대로 합시다. 그대로 문장을 쭉 가볼 때 거기에서 합자가 나와요. 합자가 나왔다면 그때는 누진세율이다. 합자가 없으면 비례세율이다. 이러시면 돼요. 그럼 아주 간결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 때 종합부동산세 이랬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세자 앞에 합자 있죠? 뭘까요?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 되고요. 또 다시 종합소득세 예를 들면 여기도 누진세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재산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세부적으로 배워요. 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때 방법에 대한 내용은 세 방법 중에 하나 택합니다. 그 중에 대한 이유로서 분리과세가 있고 또 종합합산이 있고 또 별도 합산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 이 뜻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곧 배워요. 그런데 지금은 이 뜻에 대한 내용 생각하지 말고요. 비례세율과 누진세율과 그것만 구별하기 위해서 이 단원을 보십니다. 눈으로 봅시다. 볼 때 여기에서 합자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건 비례세율이에요. 비례세율이고 여기 종합합산 합체 있죠. 그러니까 누진세율. 여기도 합자 있죠. 누진세율이에요. 그래서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오는데 이 내용을 알고 이제 여기다가 대입시켜 봅시다. 한 사람이 상가 건물을 여러 채 보유했을 때 그 상가 건물에 대해서 합쳐서 세액 산정한다? 아니면 따로따로 산정이다. 따로따로니까 건축물별 세액 산정이죠. 그럼 여기에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의 세율, 재산세에서 건축물에 대한 세율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이에요. 비례세율인데 거기에 대한 숫자, 원칙적 숫자만 하나 기억하세요. 비례세율로서 원칙적 숫자에 대한 내용은 건축물 나왔으면 0.25%의 세율이다. 원칙은 0.25%의 세율이다. 물론 예외적 내용으로서도 비례세율인데 예외적 내용의 숫자는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그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을 못 외우니까 이렇게 맞게 나온다 하고 얼렁뚱땅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런 말해 줄게요. 시내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율에 대해서 0.5%입니다. 그리고 또 과밀 억제권역 내에 공장의 신설, 증설인 경우에서는 건축물의 세율에다가 5배 중과입니다. 5배 중과니까 여기에서 0.25% 곱하기 5 하니까 1.25%로서 5년간 적용된다.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져요. 그런데 그 숫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맞게 줄 거니까 외울 필요 없이 문장에서 끝 가볼 때 건축물로 끝났어요.
그랬으면 세율은 0.25%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주택 갑시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을 때 주택마다 세액 산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내용을 이제 풀어보죠. 풀어볼 때에 여기서 주택에 대한 내용은 주택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가 한 통이다. 이게 곧 뭐다? 주택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준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함으로써 세금액이 나와줍니다. 이때 과세 표준 볼 때에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은 주택과 토지를 합쳐서 나오죠. 합쳐서 과세 표준 나오는 거예요. 합쳐서 나왔으니까 세율은 뭘로?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누진세율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준 가액에 따라서 0.1%부터 0.4%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숫자 0.1%부터 0.4% 이 숫자에 대한 내용은 맞게 적어질 거예요. 맞게 적어질 거니까 이 숫자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서 아는 것은 재산세에서 주택 나오면서 세율, 세의 금액 산정이 아니라 세율로 물어봤다. 세율로 물어봤으면 누진세율이다 이러시면 돼요. 주택, 자 여기에서 주택이 나오고요. 주택 나오고 그리고 세율로 물어봤다면 그때 세율은 누진세율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일반 주택에 대한 내용도 주택 나오고 세율로 물어봤다면 그때는 누진세율이다. 또 고급 주택에 대한 내용도 세율 물어본다면 주택이니까 누진세율이다. 농가주택에 대한 내용도 주택으로서 세율 물어본다면 누진세율이 되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 단어만 있고 세율 물어본다면 누진세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겸연주택 보세요. 겸연주택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건물이 있었을 때 여기에서 주거 외에 대한 내용과 주거가 같이 있는 건물이 겸용주택이에요. 그럼 여기 볼 때 이 주거 부분은 누진세율이죠. 주거니까 주택, 누진세율이고요. 여기는 주거 외죠. 주거 외니까 건축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비례세율이에요. 그럼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어느 부분이 주택이다라고 법에서 적어져야 돼요. 그 내용이 뭘까요? 겸용주택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주택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는 두 가지 경우로서 설명됩니다. 두 가지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읽어드리면 기역에서 한 동의 건물이 거기서 동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옆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거기다가 밑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밑줄. 그 다음에 니은에서 한 구자에다가 동그라미. 한 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 밑줄. 인 경우는 주택으로 본다. 밑줄.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기역은 한 동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내용은 니은 내용과 같아요. 또 니은에서 한 구죠. 그 옆에 있는 내용은 기역 내용과 같아요.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같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게 계속 혼동돼요. 그 혼동된 걸 막기 위해서요. 포인트 잡는 것은 동자로 나왔는가 구자로 나왔는가를 보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여기서 한 동 이렇게 나왔다. 이게 나왔다면 여기서 동자를 포인트를 잡으세요. 이 옆에서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 말은 다 맞게 적어져요. 맞게 적어지니까 여기 동자를 포인트 잡고요.
이제 생각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생각하세요. 아파트 단지 보시면 건물 옆에가 101동, 102동, 103동 적어졌죠. 뭐 가동, 나동 이렇게 적어졌어요. 이렇게 동자로 적어졌던 원인은 뭐였냐면 호별 소유권자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동자로 적어져요. 그럼 여기 이 동자 보자마자 생각하는 것은요. 아파트 단지. 아파트니까 끝말은요. 주거, 분만, 주택 이렇게 나와져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로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은요. 세부적 내용으로서 설명을 드리면은 요 건물에 대한 내용이 1층부터 25층까지의 건물이었어요. 그러면서 1층에 대한 내용은 상가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층에서부터 25층까지에 대한 내용은 아파트로 사용됩니다. 이때 이 1층이니까 여가 101호였다 해보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115호였다 해보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25층이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이 2501호였다 해보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2515였다. 이랬을 때에 여기에서 호별 소유권자가 따로따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이 한 사람 소유권자일까요? 소유권자가 따로따로 있어요. 따로따로 있으니까 이 건물을 보고 동자가 붙어요. 동자 붙고 또 재산세에 대한 내용은 소유자에게 세액 금액은 얼마다라고 고지서로서 알려져요. 그럼 여기에서 호별 소유권자 따로따로 있죠. 따로따로 있으니까 여기 소유자에게는 주택이니까 누진세율로서 세액 금액을 산정해서 세액 금액 얼마다라고 고지서 나가져요. 또 다시 여기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 이 소유자에게 대해서도 누진세율로 적용해서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 다음에 요 소유자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상가니까 주거 외 용도 건물이죠. 그럼 뭘까요? 비례세율 0.25%의 비례세율 적용해서 세액 산정해서 이 소유자에게 고지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또 다시 여기에 대한 내용에서도 마찬가지 주거 외 용도의 건물이니까 0.25%의 세율 적용해서 세액 산정하고 세금액은 얼마다라고 이 소유자에게 고지서 나갑니다. 그러면 동자 나왔으면 끝말은 뭘까요? 주거, 분만, 주택. 왜? 각 소유자마다 따로따로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파트 단지다 쓰면 돼요. 아파트니까 끝말은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러겠죠. 어떤 단어 나올 때요? 동자. 동자 나왔을 때 주거 부분만 주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구. 자 여기에서 한구. 이렇게 구자 나왔어요. 구자 나왔다. 여기 구에 대한 내용은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시장에 있는 건물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 있는 건물로서 볼 때 이렇게 2층 건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1층은 상가로 2층은 주거로 이런 건물들에서 이렇게 상가 한 칸 한 칸, 방 한 칸 한 칸 소유자 따로따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 전체가 한 사람 소유자일까요? 전체가 한 사람 소유자예요. 이렇게 전체가 한 사람 소유자인 건물을 보고 구자를 붙여요. 이제 한 사람에게 고지서 나가야죠. 한 사람이 고지서 나가니까 한쪽에 몰빵시켜져요. 여기 그림 보니까 주거 부분이 50 이상이죠. 그러면 이 전체가 다 뭘로? 주택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한쪽에 몰빵시켜서 누진세율로 적용해가지고 요 소유자에게 고지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구자 나왔으면요. 구자 나왔으면 한 사람 소유권자다라고 하면서 한쪽에 몰빵이니까 50% 이상이면 뭘로 보겠다? 주택으로 본다. 이건 주택으로 본다. 전체가 주택이다. 라는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으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사가로. 사가로에 대한 내용은 선박의 뜻이에요. 선박의 뜻에 대한 내용으로서 글자가 엄청나게 적어지는데 그 글자에 대한 내용 전부 다 외울 필요 없이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한 단어는 모든입니다. 모든 배. 모든에다가 밑줄 치면 돼요.
모든 배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알 수 있겠죠. 전 여기에서 기선이 뭐고 범선이 뭐고 부선이 뭔지 전 몰라요. 또 전마선이 뭔지도 몰라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면은요. 여러분들은 어떤 설명을 듣는 거냐면 네이버 지식인 설명 들은 것이고요. 그냥 또 국어 사전 설명 들은 겁니다. 저는 그 설명 못해요. 왜? 세법이니까요. 세법에 대해서 모든 이게다가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또 다시 오가로 항공기, 항공기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서 한 문장으로서 두 줄 나와요. 두 줄 내용은 전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도 단어 하나만 기억하세요. 사람이 탑승 조정,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람이 타는 비행기가 항공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설명할 때 비행선은 뭐고 항공기는 뭐고 해ting 항공기는 뭐다라고 다 설명해줘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시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거기에서 사람이 탑승 조정 이것만 아세요. 사람이 타는 비행기가 항공기다. 그럼 반대로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가 뭐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모양인데 그럼 제가 말해줄게요. 장난감 비행기. 장난감 비행기 사람 안 타죠. 안 타니까 포함되지 않아요. 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법전에서 이렇게 표현되죠. 원격 조정되는 농약 살포용 헬리콥터는 포함되지 않는데 넣어져요. 원격 조정이니까 사람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안 탐으로써 그 내용은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사람이 탑승 조정 이 내용만 아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갑니다. 뒤로 가져서 194페이지에서 네모 2번 과세 대상 토지 구분 이 내용은 이제 각기 재산마다 고지서 나가니까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액 산정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나온 것이 바로 토지의 구분이에요. 이 토지 구분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서 먼저 체킹해 주는데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은 밑줄 그 옆에다가 그 옆에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한다. 거기 밑줄.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때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이 내용으로서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